예, 다녀왔습니다. 배가 빵 터져서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잠깐 화장실은 좀 다녔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날인데요. 네, 배가 아주 폭발할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다녔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그 사이 오신 분들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좀 더 의사소통하는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제가 뭔가 소식을 설명하거나 또는 여러분들께 XRP나 리플에 대한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설명하는 날, 아무래도 그런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을 잘 못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의 그런 건의사항들을 수렴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Q&A 데이로서 오늘 첫 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계속 풀타임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첫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우리 비트코인님께서 급하게 체하셨죠? 급하게 가시다가 체하셔갖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꼬꾸라졌거든요. 아주 그냥 열심히 막 급하게 먹다가 체해갖고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 한 방에 지금 다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피를 토하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짚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너무 급하게 상승한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몇 가지 지표를 참고하실 만한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 볼륨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2배 이상 뻥튀기 됐어요. 안 그래도 이 24억 달러 정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여기 3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하루 거래량 볼륨이 30억 달러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2017년 말에 불장이 올 당시에도 이 정도의 볼륨을 뿜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4월쯤부터 볼륨이 커지더니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볼륨을 뿜어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볼륨이 더 뿜어내갖고 45억 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거 역대 사상 유례없는 볼륨 수치예요. 이 정도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없습니다. 올더타임으로 볼게요. 지금 45억 달러까지 갔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쭉 이 라인이 지금 볼륨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때부터 볼륨이 10억 단위로 올라섰어요. 보시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10억을 찍을 수 없고 6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볼륨이 계속 작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불장 때 볼륨을 볼까요? 2017년 12월 때, 그죠? 12월 때쯤인데 아무리 높아봤자 22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20억대를 막 유지했었어요. 최근에 유지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45억까지 찍었습니다. 2배예요, 2배. 그리고 최근에 급하게 올랐죠, 좀. 그래서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 뭐 앞으로 7월 달에 이제 벡트가 이제 베타 테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테스트를 시작을 하죠. 그럴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ETF 승인이 뭐 작년부터 약간 낚시처럼 지속적으로 될 거야 하다가 안 됐어. 거절했어. 다음으로 미뤘어. 그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올해까지 넘어왔잖아요. 하지만 올해 지금 같은 기조로 미뤄볼 때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난다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기대감과 희망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벡트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가격 상승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대할 거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높아진 볼륨, 그리고 그 볼륨과 함께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죠.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보시면은 이 하이를 보세요. 200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알트코인들 하루에 막 200% 상승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200만 원이 치솟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비트코인 이거 보세요. 쭉 흐름을 하루에 200만 원 오른 경우가 없거든요. 뭐 2017년 불장 때는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요. 평소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봐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저점에 잡은 것들 세력들이 야 이제 한 번에 다 털어먹자 해갖고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럽게 안 그래도 높은 볼륨이 2배까지 뻥튀기 됐어요. 볼륨이 뻥튀기 됐고 그리고 가격도 가파르게 갑자기 올랐죠.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이 있지만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실 우려를 할 만한 포인트긴 하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면 와 완전 헬이 열릴 텐데 그게 좀 눈에 밟히는 지표들이 좀 있네요. 우리 XIP님께서는 아주 그냥 세력들의 장난감처럼 열심히 갖고 놀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원대에서 열심히 횡보를 하고 계시죠 여전히. 다른 애들은 비교적 계속 오르고 있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XIP님께서는 이 500원대 가격에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게요. 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 이더리움이랑 가격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XRP 한 530원쯤 되나요? 이 작년에 XRP 530원일 때 이더리움 가격을 잠깐 보면은 XRP도 하나 열어야겠네요. 자, XRP도 작년에 한번 500 오늘날이 지금 0.45달러 정도 되는 거죠. 작년 0.45달러가 언제쯤인지 한번 봅시다. 작년 12월도 4호네요. 근데 이때는 한참 하락하던 때니까 이때 말고 불장 끝나고 다시 펌핑이 있었을 때쯤으로 볼게요. 그냥 0.45 여기 4월 2일이 0.48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살짝 높긴 한데 이때를 보죠. 한번 이더리움 가격은 얼마였나. 4월 2일이죠 작년. 4월 2일 여전히 높죠. 더 380달러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더리움 가격이 380인데 아직 거기에도 못 미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2018년 말까지 그리고 2019년 초까지 해서 엄청난 하락으로 쭉 가다가 오늘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뭐 이오스라던가 이더리움 이런 비트코인 캐시는 엄청난 하락률을 보였는데 XRP가 너무 잘 버틴 것 같아요. 하락 때 잘 버티니까 반등할 때 오히려 반등폭이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XRP 가격 비슷한 그 시기쯤에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비율로 볼 때는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가 많이 하락했다가 많이 올라오고 XRP는 적게 하락했다가 적게 올라와서 작년 4월 때쯤 그 비중으로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은 아마 사람들 심리가 많이 반영됐겠죠. 작년에 아까 보신 것처럼 4월 때쯤에 이제 비슷한 가격대를 놓고 비교를 해도 XRP가 여전히 이더리움보다 상대 가격은 높아요.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 심리의 작용을 아무래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는 이미 많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가격을 봐도 저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XRP가 더 반등을 많이 할 거라는 심리보다는 더 많이 하락했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여지는 더 보이죠, 가격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황은 이런데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포인트는 역시나 볼륨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대 사상 유례없는 이 엄청난 볼륨 비트코인. 볼륨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는 3.5빌리언이거든요 35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막 안타까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이 또 잠기네 오늘. XRP 볼륨, 유나님이 말씀하신 볼륨 방금 봤죠? 100만 1000만억, 35억 달러. 와, 445억이에요. 비트코인. 미쳤어, 볼륨이. 알트 시즌 오냐고요? 저도 모르죠. 알트 시즌 올지 안 올지. 세력 형님들 연락처를 알면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화면이 자꾸 깨지신다고요? 다른 분들도 화면이 깨지세요 혹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라. 유튜브가 버그가 있나봐요.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겠어요? 아우 배 아파. 우주님도 깨지세요? 잘 보이시나요? 다행이네요. 한 번씩 깨져요. 유튜브 버그인 것 같네요. 그러면 잘 되시는 분 있고 안 되시는 분 있는데, 깨지시는 분들은 유튜브 닫았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력 전화번호 11인가요? 쿨맨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하면은 아마 제가 내일부터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장 펌핑해 이럴까요? 지금 당장 right now. 우주님도 워라 어서오세요. 아니 지금은 갔다 올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요즘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향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하니까 그만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클레이톤이 오픈됐죠? 클레이튼이죠. 튼이죠. 톤인지 제가 확실히 안 봐서 그러는데 튼이겠죠? 클레이튼이네. 자, 이거 메인넷 오픈했거든. 출시했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 화이트 페이퍼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고 단순히 이제 요약식으로 나온 자료만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라 어쩌면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 클레이튼을 보니까 창조경제 방식입니다. 창조경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 홀더들과 함께 서로 가치를 부여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컨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방식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를. 지분 증명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클레이튼 화이트 페이퍼 나왔나? 이거 이더리움이네. 화이트 페이퍼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은 제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카카오가 그라운드X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든 고인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얘네의 수익 모델 구조 자체가 POS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지분 증명. EOS가 쓰는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본인들의 플랫폼에 기여한 누군들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암호화폐를 주는 거죠. 자체 블록체인에. 그거를 수여하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거기 네트워크에 기여해서 다른 걸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의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고 스스로 그거를 더 가치 있게 취급하는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다 같이 잘 살아보세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수익 구조를 띈 거 보니까 POS가 맞을 거야, 아마 지분 증명이.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네이버가 일본에다 만든 라인이라는 주식회사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라인이 이제 메신저 플랫폼 만들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라인이 맞는 블록체인이 있죠. 라인이라고. 맞나? 이름이 라인 맞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만든 블록체인 그 생태계 블록체인 플랫폼 역시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링크 맞나요? 링크라는 이름으로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약간 창조경제식이에요. 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그걸로 보상받고 그거를 가치를 높게 여김으로써 함께 잘 살아보자,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오픈했는데 역시나 뭐 특별한 거 없죠. 페이스북 리브라 화이트페이퍼 공개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심지어 클레이튼은 메인넷 출시까지 했는데도 뭐 다른 나라에서 반응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이 플랫폼의 파워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격이 다르죠. 페이스북은 역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차원이 다른 게 여기서도 비교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뭐 XRP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특히 뭐 국내 카카오라는 그래도 저명한 그 회사가 만든 클레이튼이란 블록체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는데 그 ERC 계열로 이미 클레이튼의 네트워크로 들어갈 그런 토큰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이미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소식을 보니까 클레이튼에서 활약할 이 토큰들 미리 이제 이더리움 계열로 이 ERC 기반으로 발행이 됐는데, 클레이튼 메인넷 출시돼 갖고 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스왑을 한다고 하죠. 홀더들, 이더리움 베이스로 이 보유하고 있던 홀더들 거를 클레이튼에 있는 본인들이 이제 메인넷 여기서 출시를 할 건데,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스왑을 해줄 거죠. 개수를 확인하고 스냅샷을 찍어서 그거를 조만간 진행을 한다고 그러네요. 한 제가 3-4개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클레이튼에서 하기로 했던 애들이 미리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까지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제가 클레이튼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몰랐어요. 끊기나요? 네,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샌드박스에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보고 좀 짜증이 났는데, 요건가요? 이 나쁜 새끼들. 이 나쁜 새끼들. 금융위원회가 오늘 보도자료 하나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부터 샌드박스라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샌드박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모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통제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실제로 사용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것들을 검증한 후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핀테크 관련된 혁신된 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게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심사해서 이거는 샌드박스에서 한번 테스트해봐도 괜찮겠다, 이거를 상반기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왜 얘기를 꺼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에 활용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도 여기에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해갖고 모인이나 몇 개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트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돼. 이유는 뭐다? 암호화폐 투기판이 또 벌어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안 된다. 이러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부처 중에 법무부, 특히 거기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법무부가. 나쁜 놈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가 조정회의 해갖고 국조시랑 금융위원회랑 19년 6월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을 했대요. 수용률은 거의 80%에 입박을 하고요. 그 얘기는 한 5건 있으면 4건을 통과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봅시다, 내용을. 검토 결과 요약본인데, 보세요. 불수용한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불수용한 거. 가상 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띠릭 불수용. 이런 보자마자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재밌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그런 이유로 불허를 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 되게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혼나야 되는 게 여긴 안 나있네요. 보면은 그 아이콘이라는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거기도 암호화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좀 어이가 없죠.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암호화폐 투기판이 벌어질 것 같아서 허용해줄 수가 없다, 샌드박스로. 그렇게 이유를 댔는데 도대체 왜 암호화폐가 있는 국내산 블록체인은 허용을 왜 했는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허용 안 한 이유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면은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이런 거 준수가 안 된다. CFT, 테러 자금 조달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허용을 안 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긴 해요. 하지만은 그 핑계는 진짜 말 그대로 변명일 뿐입니다. 왜냐면은 샌드박스 자체가 원래 이런 신기술, 아직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증 안 된 것들을 이제 제한된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화된 실험 공간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실제로 적용하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서 잘라내겠다는 의미로 샌드박스가 있는 거거든요. 해보면 되잖아요. XRP는 이미 최근에 리프 CEO가 얘기했듯이 이거 다 컴플라이언스 만족하는 상태거든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유를 대는 거는 비겁한 변명이죠. 해보고 이거를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자르면 되잖아요. 샌드박스에서 야 니네 이거 못 지키네, 안 돼. 테러 자금 조달이나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준수가 안 되니까 이거 허용해 줄 수가 없다. 너희 여기에서 이만 하차,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변명인 거죠. 해보고 나서 그래도 되는데 그냥 사전에 이렇게 계속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내면서 잘라낸다는 거는 굉장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 이유가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짜증이라도 덜 나는데 진짜 명치를 세게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 점수를 매기자면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이 블록체인 산업을 말아먹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IMF가 유일하게 고위 조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사를 유일하게 껴든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IMF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리플사가 하는 그 솔루션, 그 목표에 대해서 여러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칭찬을 하고 심지어 국제 통화 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컨퍼런스에 그런데 자리에 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발표도 했습니다. 야,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전을 밝혀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기에 대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아니, 그런 상황인데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그냥 해보지도 않고 다 거절을 한다고? 야, 진짜 노답 진짜. ICO는 전 인정할 수 있어요. ICO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거는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은 예를 들면 대시나 G캐시 같은 걸로 송금하겠다 하면 막아야겠죠. 당연히 막아야지. 익명인데 준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XRP는 이미 컴플라이언스 만족하고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거절한다. 좀 짜증이 나네요.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굉장히 납득도 안 되고 이거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마이너스 100점짜리예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 이거는. 예, 오라 어서 오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죠? 혹시 아니에요. 더 이상 다루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화나요. 이 글씨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요 부분 있죠? 불수용 요거 성질이 나는데 진짜. 아니 이 친구들은 진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유 화나네.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네 진짜. So
I got to start off with the fact that you're wearing your 자, 다시 보죠. 아, 열받네 진짜. banking legitimate. You know, there are so many things lumped into one advocate world rock. You know, Basil Chemist 자, 이거 transaction. 최근에 브레인스톰 파이낸스 2019라고 제가 배지위원님들께 번역본 올려드린 영상인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진짜 6월 21일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보시죠. Not going to fly. Right. And so when I see some, Basel Commission come 베셀 커미션. out and say something broad about crypto generally, you're like, wait a minute. Right. Let's understand how XRP is used. Let's 자, understand what XRP 에 Ripple 한번 is 이해해 enabling. 봅시다. There are zero 이죠. transactions enabled by Ripple that aren't KYC'd. 여기 보이세요? There are zero transaction.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트랜잭션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트랜잭션. 어떤 거? 네. KYC가 되지 않은 리플 솔루션에 의해 처리된 트랜잭션 중에 KYC가 되지 않는 트랜잭션은 단 하나도 없대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 신원 확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트래블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So let's see if we have a question here. 야, 이거 진짜 애초에 리프사가 규제 안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들과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을 돕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설계를 해서 그런 거를 이미 준수할 수 있게 다 갖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답답하네요 진짜. 아, 오마이갓 진짜. 예, 오늘 좀 화가 나네요 굉장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풀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코인원 트랜스퍼, 코인원 쪽은 아마 엑스라피드 쓰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속이 터지네. 친구님, 워라 어서 오세요. 아니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아, 제발요. 필요하면은 저라도 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발요. 좀 설명 듣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못하게 하던지 하지 좀. 속이 터지네 정말. 아, 잠깐만요. 아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다만 이제 특정 정치 색깔을 띠는 발언은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 존중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걸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끼리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달라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싸움을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편이죠. 솔직히 우리가 정치인들의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면 되지 특정 정당을 편들어주거나 그러는 이유로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는 거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 안돼. 하지 마세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탄원서 올린다고 바뀔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탄원서를 올리더라도 한 1000만 정도가 동의한 탄원서를 올려야 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입니다. XRP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노리는 게 그거죠. 편 갈라서 싸우게 만드는 걸 사실 노리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어떤 쪽을 편을 들어갖고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은 그 얍삽한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저희끼리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은 누구 편? 국민 편. 우리끼리 편인 거예요, 사실. 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 뽑아주시면 나라의 국고를 활용해서 XRP를 펌핑하겠습니다. 저를 대통령 뽑아주시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든 연금들을 싹 긁어 모아서 XRP를 펌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본심이 나왔나? 근데 문제는요, 덤핑할 물량이 없어요. 뭘 갖고 있어야 팔아보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장난이고 그런 일은 없죠. 아,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얘기로 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론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슈와 사안들로 돌아가 보죠. 어쨌든 클레이튼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마저 말씀드리면 클레이튼은 오픈되긴 했지만 딱히 영향력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클레이튼이라는 그 플랫폼을 위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죠. 뭐 리플사처럼 딱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플랫폼끼리 잘 살아 먹자 약간 그런 목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장사가 되겠죠. 역시 클레이톤 역시도. 그래서 딱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져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코일 파트너십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회사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코회사가 엄청난 펀딩을 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식 잠깐 얘기 좀 나눠볼까요? 투자를 한 것도 한 거지만은 저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거든요. 예, 기린 한 마리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는데 요거 클릭해야죠. 요거. 자, 뭐냐면은 요 GIF 우리가 움짤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GIF. 예, 그거를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예, 요건데 들어가 볼까요 잠깐? 그냥 움짤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보면 여러 개. 뭐야 이거 웬 외계인이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 짤로 쓸 수 있는 게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유저들이 이렇게 짤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이런 플랫폼에다가 코이사가 무려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2천만 달러. 와우, 돈이 어디서 나왔니? 리플사가 준 돈인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볼게요 잠깐. 아까 코이사의 트윗을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 왜 이러니? 컴퓨터가 마탱이 갔어. 신문고예요? 신문고에 올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신문고에 올려서 어떻게든 해보려면은 우리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모든 국민들이 일심동체로 하나로 뭉쳐야지 20만을 넘길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볼게요. 아까 보셨던 플랫폼에 코이사가 보이시죠? 이 대문자 M은 100만 단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20이니까 2천만 달러거든요. 2천만 달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한 1200원 단위로 계산을 해도요, 한 240억 정도?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일례로 여러분들 머니그램에 리플사가 얼마 전에 투자한 돈이 5천만 달러예요. 근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지금. 굉장한 액수죠. 코이사도 신생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중반쯤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 스타트업인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투자로 코이사가 노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 유저들이 재미난 짤을 올려서 저런 것들을 활용하는 플랫폼에다가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결합시켜서 그 유저들이 재미난 짤, 유용한 짤을 올리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쓰는 소비자 역할을 하는 쪽이 이 본인들이 생산해낸,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 짤, 이거를 쓰는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공짜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광고를 막 덧붙여 갖고 소비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달리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광고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도 역시 수익 모델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광고예요, 광고. 이렇게 트윗 내리다 보면은 중간에 광고 끼거든요, 막. 예. 그러니까 트위터는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찾아주지만 유저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물어서 유저들한테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코이사가 웹 모네타이제이션 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요 광고 붙는 거잖아, 지금. 이거 구글 애드죠? 구글사의 애드센스입니다, 이거. 예. 광고를 제공하고 이제 돈을 주는 건데 유저들이 보면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짤을 보고 쓰는 유저들이 이 짤을 올려준 유저한테 직접 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구조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펀딩을 했대요. 점점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죠. 일단은 스트리밍,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데에 웹 모네타이제이션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서도 웹 모네타이제이션 되도록 코이사가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요즘에 음짤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유행을 하는데 저기 역시도 이런 웹 모네타이제이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런 소식입니다, 저거는. 야옹야옹님, 워라 어서 오세요. 아, 공짜로 쓰다가 그럴 수 있어요. 우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짜로 쓰던 거를 이제 돈을 내가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으로서 맞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제가 이 짤 부분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스트리밍 시장은 확실해요. 스트리밍이나 블로깅 시장은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한 게 제가 듣기로는 이 유명한 스트리머들 있잖아요.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하면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은 후원금을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뭐 별이라는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스트리머한테 후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한 번에 막 몇백만 원 보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후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짜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비용을 써갖고 후원을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5,000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스트리머들의 컨텐츠 질이나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스트리머에서 약간 팬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돈을 쓰는 구조,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에 5,000원 정도 결제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충분히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 스트리밍 시장이나 블로깅 시장에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아까 저 움짜라는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시장에 대해서는 정보도 없고, 실제로 코이사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뭔가 전례가 없죠. 스트리밍 시장은 전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잖아요. 후원금을 충분히 사람들이 쓴다는 거, 컨텐츠 소비자들이. 하지만 저 짤 시장은 아직 그런 게 없죠. 얘가 실질적인 얘가. 그래서 코이사가 진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우주님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최성원님 잘못 눌렀어요. 미안해요. 잘못 눌렀어. 저도 최성원님 말씀하신 대로 XRP가 10,000원 가면 좋겠네요. 아니 우주님 미안해요. 잘못 눌러갖고 순간 숨김 상태가 돼버렸네. 50만원도 막 후원하고 그러죠. 절대로 고의가 아닙니다, 우주님. 아잉이라뇨. 아잉은 아잉? 아잉? 자, 어쨌든 고의가 아니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2만원. 와, 2만원 가도 행복하죠. 일단은 1,000원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색고공화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도 50만원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600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589원은 한번 터치를 했었잖아요. 그래도 600원을 넘었으면 좋겠죠. 일단은. 근데 지금 흐름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갑작스럽게 볼륨이랑 가격 상승이 터져버려 갖고 어쩌면 여기에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확률 싸움이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예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황상 여러 가지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을지를 판단을 하고 베팅을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하락으로 돌아설 거였으면 조금 더 펌핑을 해서 한꺼번에 털어놓고 하락으로 돌아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알트들이 되게 심한 펌핑이 있진 않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털어먹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못 맞춥니다. 그냥 어디가 가능성이 더 높은지 판단해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부자 됐을 거예요, 아마. 베어러블가이 뭐가 맞았냐고요? 우리 불멸의 이순신님이 질문 주셨는데, 베어러블가이가 맞춘 게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추매, 지금 추매하는 거는 진짜 용기가 엄청나신 분들인데 대단하시네요. 울고 있는 투자자가 한둘이 아닌데 아직도 리플 점점점점.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제 평단은 비밀입니다. 개수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평단 10,000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테더? 이놈 보이세요? 이놈? 이 볼륨 보이세요?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20억이에요. 하루 볼륨이 420억 달러예요. 심지어 이거 1000만 곱해도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얼마예요? 1000 곱하면 4천억 조 10 42조예요. 1000원으로 계산해도 42조 원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테더도 이게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게, 이 흐름을 보면은 저는 걱정이 돼요. 테더 때문에. 이 보증도 안 되는 이 이상한 자산, 근데 너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 친구도 볼륨이 확 튀었습니다. 2배 정도까지 튀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언제부터 이런 10억 단위, 아니 10억이 아니죠, 100억 단위의 볼륨을 유지했는지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비트코인이 반전하면서 돌아선 게 4월쯤이잖아요. 보이시죠? 4월 2일부터 갑자기 볼륨이 튀었어요. 4월 1일만 해도 보세요. 이게 4월 1일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9빌리언이었어요. 4월 2일만 해도.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갑자기 21빌리언이 됐습니다. 210억 달러대가 됐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100억 달러대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역대급 볼륨을 찍었어요. 테더도. 정말 테더 때문에 저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가치가 보증이 안 되는 이 수상한 스테이블 코인, 이거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테더도 조회가 되나요? 이동하는 게? 테더도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야, 저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기는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게요. 무탈님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테더가 결국에 사기로 판명이 난다, 갑자기 테더가 파산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 진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것 같아요. 다 꼬꾸라지겠죠, 순간. 오늘 컨디션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아, 남승훈님 그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오늘 어떤 업체랑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파트너십인가요? 네, 관계를 맺었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 목적이 FATF 지침 준수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남상훈님 오시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FATF, 이런 안티모니 론더링이라던가 CFT, KYC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15일) 개설이 뭐예요? 7월 15일 개설? 아, 맞다. SBI도 여러분들 소식이 있습니다. SBI도 소식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얘네 캘린더가 업데이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요거 조만간 뜰 것 같은데 보세요. 오늘이 6월 27일이잖아요. 여기 브리핑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 리포트가 안 올라왔는데 오늘 했다는 얘기죠, 이미. 예, 조만간 이 리포트 올라오겠죠. 이 브리핑 아마 키타와 할배가 또 했을 텐데 최근 소식들이 아마 담겨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소식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기대하기로는 한 2가지 정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SBI VC, 예, 오픈 날짜 좀 확실하게 박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니텍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이에 추가된 내용이 좀 이 브리핑에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가 올라오는 대로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7월 말에 얘네도 한 분기마다 본인들 실적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회기 연도가 얘네는 3월 31일이 마지막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년. 그래서 2019년 3월 30일 날에 회계연도 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2019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 한 분기 끝나고 나서 이때 7월 말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가 담길 겁니다. 이거는 7월 말, 그리고 오늘 이미 있었던 거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요. 2가지 정도 내용이 있었으면 해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일본어는 업데이트가 됐으려나? 일본어 거 한번 볼까요? 달력 어딨니? IR 캘린더 여기 있다. 없죠? 아직 안 올라왔어요. 봐야죠. 내나 빨리.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그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제 채널 생일이 있어요? 아, 7월 15일이 제 채널 생일인가요? 전 몰랐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7월 15일이 1주년인 거? 저도 몰랐는데.